안녕하세요. 존 버나데요. 자,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항복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보시면은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재를 풀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속스, 엔비디아가 상승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이게 투자가 왜 유망한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ETF도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이 왜 최고의 투자 자산인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금이 장기로 8,000달러 가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왜 지금 보면은요,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우울한데 시진핑 왜 웃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시진핑의 전화를 그토록 바라는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어제 딱 시기적절하게 이걸 소개해드렸죠. 미국이 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없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팀쿡 CEO, 그러니까 애플 팀쿡 CEO의 이 인터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금 보면은요, 기술이나 아니면은 자본, 노동 여건, 뭐 인프라 이런 게 다 부족하다. 미국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애플이 왜 중국에 있는가 이걸 얘기해드렸고, 중국은 오래 전부터 저인구 국가가 아니다. 인건비 때문에 애플이 간 게 아니고요. 이 제조업이나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애플이 가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 팀쿡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제조업 이거를 미국이 살리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이걸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팀쿡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하이테크 산업들, 미국이 갖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들이 테슬라도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조금 일부 후퇴한 것 같습니다. 후퇴를 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 칩, 하드 드라이브 등 이런 만드는 장비에 포함하여 일부 상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관세를 0으로 하겠다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봤을 때 애플의 사장이나 아니면 반도체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CEO들의 약간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다시 양보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칩, 반도체, 태양전지, 평면,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포함한 기타 전자장비 및 구성 요소는 이제 관세가 면제된다. 그래서 트럼프 덕분에 중국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보다 더 많은 관세를 우리에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래의 기술이다. 기록상으로는 저는 이런 면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이 협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트럼프를 비꼬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관세를 발표합니다. 중국이 보복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관세를 인상합니다. 아직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트럼프가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쫄리는 쪽이 말이 많고 말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거를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행동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행동에서 어디가 지금 쫄리고 있고 어디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지금 트럼프의 이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지금 행동을 오락가락 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채나 이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 이게 아마도 트럼프가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미국의 국가 재정 부채가 9조 달러가 지금 다시 또 노로버를 해야 된다고,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도 그 금리를 내려야 아마 미국이 좀 더 이제 재정 이쪽에서 여유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미국이 그만큼 급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주요 품목이 뭐냐면요, 여기 쭉 나와 있죠. 노트북 서버, 이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기 전용 부품, 반도체, 평면 디스플레이어, 뭐 스마트폰, 무선 통신기계 쭉 보면 뭐 광전자, 태양광 셀, 태양광 장치 여기도 있죠. 이게 반도체 부품, 집적 회로 이런 것들도 다 이거 중국에서도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조금 약간 한 발 양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래서 현재 관세가 면제된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자 장비랑 스마트폰이랑 이런 것도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중국이 오히려 더 유리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쭉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이크 알프레도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속보 베센트 장관은 애플 팀쿡을 비롯한 여러 CEO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휴대폰 및 컴퓨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스콧 베센트가 이렇게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나바로와 누트닉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나바로는 희생양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전쟁을 얘기했지만 결국 말을 바꾸고 아마 나바로나 누트닉 이쪽에서 이쪽을 비난하면서 꼬리 자르기에 가지 않을까. 또 이제 관세를 해보니까 오히려 안 통하고 지금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고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콜이 일어나고 헤지펀드에서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호기롭게 트럼프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결국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결국 나바로나 아니면 누티니 이쪽에서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한테 핑계를 대면서 물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물러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여유 있는 게 제가 중국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점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터 블룸버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월요일에 반도체 관련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쏙3나 아니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TQQQ나 아니면 QQQ 나스닥 100 S&P 500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마 급등하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 상품들 중국 하이테크도 샤오미 비아디 뭐 이런 지금 SMIC 이런 데나 아니면 차이나 항생테크 뭐 차이나 전기차 뭐 이런 종목들도 아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일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업종들이 급등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야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뭐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월 9일 옵션 데이터 발표 이후 시카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가문 펀드에서 이 4월 3일 기준 380억 달러 상당의 나스닥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의심을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역시나 풋에 걸어놓고 일부러 저렇게 관세를 세게 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서 좀 결과가 나오나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관리하는 어피니티 펀드는 애플과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하여 5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공매도 수익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게 아마도 이 관세 회피, 관세 도피처잖아요. 도피국. 그래서 두바이 디지털 금 거래소로 이전이 됐다. 디지털 금. 금으로 바꿨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부릅니다. 지들이 돈 벌었다. 이거 트럼프 코인도 그렇고 지금 풋옵션에 이렇게 거는 것도 그렇고 테슬라랑 그다음에 애플 공매도 한 것도 보니까 이거 트럼프가 숏에 건 게 확실한 거 아닌가?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말하는 주가 조작 아닌가요?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국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거 보면서 미국 시민들도 아마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시진핑과 이 트럼프 대통령 간에 통화를 주선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기다리는 쪽은 결국에 쫄리는 쪽이죠. 트럼프가 계속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고요. 시진핑은 급한 게 없으니까 전화를 안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몇몇 유튜버들은 자꾸 미국이 유리하다. 미국이 다 때려잡고 미국이 관세로 다 때려잡으면서 미국이 슈퍼파워가 될 것이다. 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많은 해석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유튜버들에겐 고마운 존재거든요. 이런 어그로를 자꾸 끌어주니까 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반도체 관세가 면제되기 전에 이런 걸 발표했었죠. 중국이 칩 원산지 정의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수법이다. 금지가 아니라 관료주의적 매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완전히 뒤집혀 놓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걸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새로운 칩 수입 규칙은 보호주의가 아닌 정밀한 전쟁이다. 이 규칙은 칩에 포장되는 위치와 제조되는 위치라는 핵심 허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칩이 수저우나 우시 이런 데서 포장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미국으로 표시된 중국에 유입되었습니다. 실리콘 오리건주에서 왔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백엔드가 새로운 여건을 주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문이 닫힌다. 그래서 이제부터 수입 업체는 웨이퍼 칩 위치를 포장지가 아닌 칩 원산지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미묘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보복 금지가 아닙니다. 이 관료주의적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관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중국은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칩 구매국입니다. 이러한 수요는 네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접근을 원한다면 허점이 아니라 우리의 정의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과 같은 미국 기업들은 매출의 30에서 5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필요하다면 중국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 중국은 미국한테 수출하는 반도체가 없거든요. 거의 반도체 장비는 오히려 애플,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이런 데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30에서 50% 매출을 거의 기록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꺾인다고 하면요. 뭐 반도체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퀄컴 주가가 거의 50% 박살이 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 더 피해 아니냐. 중국은 미국한테 그렇게 수출하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움직임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중국은 글로벌 세미와 글로벌 반도체와 분리하고 싶지 않지만 자국 시장이 제재를 받는 칩의 패스스루로 계속 사용되도록 내버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이런 지금 정책이 나온 이후에 미국이 지금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기술을 제재하려고 했지만 이 제재가 오히려 하웨이의 뭐 7나노 칩이나 아니면은 EUV 장비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놨다. 희소성은 오히려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스크린 쿼터제 했었잖아요. 영화 스크린 쿼터제 하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막으면서. 근데 중국은 오히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반도체를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도체를 수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막았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의 예전에 뭐 실력 없었던 SMIC나 하웨이나 그다음에 다른 반도체들 있잖아요. 창신 메모리나 그다음에 양지 메모리 이런 메모리 업체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냥 미국이 제재를 안 하고 엔비디아나 이런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퀄컴, 브로드컴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왔으면은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브로드컴 칩을 그냥 더 싸게 쓰지 뭐 양지 메모리나 아니면 SMIC 그다음에 뭐 이런 반도체 업체들 있잖아요. 반도체 업체들의 이런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더 돈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샤오미나 뭐 이런 업체들이 쓰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국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점점 더 엔비디아나 특히나 뭐 엔비디아는 아직도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인텔이나 퀄컴이나 브로드컴 이쪽은 아마도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위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관세를 면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세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지금 누가 매도했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중국이 뭐 매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통화들이 매도를 한 것 같다. 유럽이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이런 데가 아마도 매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빠진 거 봤을 때 지금 이 국채를 매도한 것도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이 참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오히려
백년물 미국채를 강매까지 하게 하려고 지금 만지작거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 전쟁으로 약달러 유도하고 미국채를 강제 이렇게 100년을 매수해라. 이 어디겠어요? 일본, 대만, 한국이겠죠. 그다음에 유럽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채를 강제 강매하게 하면서 결국 얘네들은 빚을 안 갚겠다는 얘기죠.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란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00년의 만기국채를 발행을 제한하며 이는 일종의 영구채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어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웃긴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저금리가 유지되면 달러 약세가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전통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100년 만기 채권은 누가 구매할 것인가? 이 의문이 누가 살 거예요? 이거 빚을 안 준다는데 아니 뭐라고 하죠? 이자를 안 낸다는데 야, 이거 누가 살까? 그래서 미국은 이 방안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미국 안보 우산에 제외할 것으로 예고를 부인다. 이 거의 뭐 강매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장 타격을 입지 않을까? 야, 니네 주한미군 뺄 거야.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계속 비판하는 게 뭐냐, 계속 걱정을 하는 게 뭐냐, 미국의 이 부채 위기입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채 재정 이자만 해도 미국을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부 이자 지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미국의 이 재정 건전성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레이 달리오가 경고를 하는 거고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은 지금 보니까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브릭스가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지금 금이랑 뭐 달러 약세를 이렇게 유발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금을 계속 모으라는 얘기가 다 이제 반대편에서 뭔가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그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은 유럽연합 지도자들이랑 지금 7월에 시진핑이 만나서 베이징에서 국가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뭔가 이제는 유럽이 미국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돈 많은 중국에게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있잖아요. 엊그제 스페인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러 베이징에 갔죠.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지금 총리가 시진핑이랑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겠죠. 지금 중국이 스페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전기차 관세 있잖아요. 유럽이 갖고 있는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아마 0%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왜 이렇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좋아하냐? 왜냐? 체리가 지금 여기 생산 투자 및 투자 프로젝트를 보면요, 체리가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닛산 공장을 이용해서 닛산 폐쇄 공장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엠비전도 지금 카세레스 지역에서 23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완공 예정이고 25년에 그리고 CATL도 스탈란티스와 함께 사라고사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이거 차이나 전기차 할 때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하이그린 에너지에서도 여기를 지금 또 안탈루시아 지역에서 하고 있고. 상하이 자동차도 지금 스페인에서 유럽 내 공장 후보지를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MG도 지금 상하이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데 스페인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비아디도 지금 여기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은 정책적으로 중국 전기차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피웠죠. EU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유럽이 지금 미국의 관세에 시달리면서 중국에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정상들이 시진핑을 만나러 7월에 베이징을 간다는 얘기가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이 중국에 뭔가 먹을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중국이랑 협력을 해야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CQQQ랑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100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1년 수익률 보면은요, CQQQ가 32% 그러니까 항생테크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100은 5.41%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차이를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지금 오를까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이 앞으로도 왜 유망한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비아디나 샤오미나 하웨이나 CATL, SMIC, 유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미국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게 거의 0%라서 얘네들은 그냥 자국 산업에서 내수를 키워서
거기에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수출이 0%니까 여기에 수출 굳이 영향을 안 받는다. 관세를 하든 말든 많이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 이쪽으로 더 많이 수출을 하면서 커질 수 있고요. 유럽까지도 이제 문이 열리니까 비아디, 샤오미, 하웨이, CATL, SMIC, 유니트리가 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반면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퀄컴 이런 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매출 비중이 30에서 50%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로 서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쪽은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다. 미국 하이테크 종목들이다. 테슬라나 애플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투자를 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4천만 유튜버인가요? 아이쇼 스피드가 중국 선전에 왔었잖아요. 여행을 해서 왔는데 몰라요. 이런 걸 뭐 광고해 주려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기술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이쭉 영상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전기차 기술이나 드론이나 로봇 기술들을 뭐 아이쇼 스피드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중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놀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힘이 계속 안 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이란과 잠재적인 충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세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뭐 그다음에 채권 전쟁이든 등등등 결국은 금이 상승할 수 있는 다 재료다. 그러니까 저는 금이 장기로는 뭐 8,000달러 갈 것 같고요. 금이 지금도 지금 뭐 경제 뭐 안 좋고 주식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뭔가 이 달러의 힘과 이 패권이 점점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다극화 시대로 가면서 결국에 다극화 통화인 전체적인 전 세계에 통용되는 뭐 달러도 있겠지만 그건 미국의 거의 힘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전 세계에 통하는 통화인 뭐 금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오를까요? 근데 비트코인은 저는 세모입니다. 비트코인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근데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달러의 이런 지금 약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런 게 아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앞으로 중국에 제가 봤을 때는 T10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지금 10개 지금 뭐 미국 테크 탑10처럼 10개 기술주가 아마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ETF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대형 증권사들 있잖아요. 타이거나 아니면은 코덱스나 라이즈나 에이스나 이런 데에서도 한번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빛나는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SF플러스에서 이게 강방천 회장님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죠. 여기서 지금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액티브 10이 있다고 하면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목들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립닷컴, 뭐 샤오미, 그다음에 CATL, 텐센트, 징동닷컴, JD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메이투안, 팜마트, 그다음에 아머스포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노라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폭스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지금 1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10개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징 로보락도 아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 종목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지금 137억밖에 안 돼서 저는 조금 사봤거든요. 근데 조금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렇게 인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 몇 개 있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셋이랑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타이거 차이나 CSI 300, 그 다음에 SF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뭐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미래에셋 이 타이거 이쪽이 많이 해주긴 해요. 이 중국에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이 거의 1등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중국 종목들이 계속 이제 좋아진다고 하면요. 코덱스나 아니면 라이즈나 에이스에서도 아마 이런 ETF 많이 출시하지 않을까. 미국이 좀 안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존 버나드 섭외를 많이 하겠죠. 지금 중국 통이잖아요. 중국 해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래를 먼저 예상하고 이걸 말해주는 유튜버도 없잖아요. 만약에 중국의 시대가 오면은요. 진짜 저를 재평가 해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중국은 다 망했다, 중국은 안 좋다 이렇게 외치는 상황에서 금이랑 그다음에 중국 주식이랑 이런 걸 미리미리 알려준 사람이
좋은 버나드 말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주식 유튜버 중에서 중국 주식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 ETF 투자라고 하는 유튜버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버나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